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즈 모듈레이션과 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이제까지 배웠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메시지 M of T가 캐리어의 앰플리튜드에 있다라는 거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런 건데 그거를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컨벤셔널한 AM으로 하느냐, 더블 사이드 밴드 AM으로 하느냐, 또는 싱글 사이드 밴드 AM으로 하느냐 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 세 종류의 AM이 있었던 반면 또 한 가지 끝날 때쯤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이에요. 두 개의 메시지를 밴드위드스도 늘리지 않고 시간도 분할하지 않으며 동시간에 동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 인터페런스가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간섭이 생기겠지만 그거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각각 메시지 시그널을 곱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냈더니 리시버 쪽에서 그 두 개를 메시지 M1과 M2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가 바로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입니다. 이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의 이 기법은 통신 시스템 2를 배우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속 쓸 거예요. 그렇죠? 싱글 사이드 밴드가 되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했냐면은 주파수가 매우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하냐면 spectrally efficient하다 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spectrally efficient하다. 왜냐하면 더블 사이드 밴드 AM이나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 AM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밴드위드스보다 2배의 밴드위드스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는 W인데 채널의 밴드위드스는 2W다라고 말할 거예요. 채널의 밴드위드스는 뭐냐면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밴드위드스를 제가 채널 밴드위드스라고 그러고 시그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밴드위드스를 제가 시그널 밴드위드스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SSB 같은 경우는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돼요? 시그널 밴드위드스와 같아요? 아니면 2배가 돼요? 같죠? 그렇죠? 다른 거는 2배인 반면 SSB는 시그널 밴드위드스하고 같아가지고 2배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왜 채널 밴드위드스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는지는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하지만 왜 싱글 사이드 밴드를 더 밴드위드스 스펙트럴 이피션트하다라고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또 멀티플렉싱 방법에서 그 TDM 방식과 FDM 방식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3장에서 배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장은 지금 챕터 4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와 같이 PM, 페이즈 모듈레이션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앵글 모듈레이션. 그렇죠? 자, AM이 메시지 시그널이 캐리어 프리퀀시 앰플리튜드에 있어가지고 AM이라고 말을 했다라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메시지가 캐리어에 어디에 있겠어요? 페이즈에 있으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메시지 시그널이 프리퀀시에 있으면 캐리어의 프리퀀시에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AM, PM, FM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 시그널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AM, PM, FM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앵글 모듈레이션이다 한다는 겁니다. 보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노트를 써가지고 할게요. U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인데 만약에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여기에 페이즈 안에 있으면 페이즈 안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KP라는 상수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변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프로포셔널하게 변하고 있는 건 전혀 시그널에 이상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메시지 시그널이 캐리어의 페이즈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AEM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메시지 시그널이 있으면 또 이야기 보면 마이크로 말을 하는 거에 신호가 마이크를 지나면서 정기적 신호로 변하는 이걸 M of T라고 한다면 M of T에다가 오실레이터를 사가지고 곱셈하는 그 서킷을 믹서라고 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납땜해서 시그널을 보내면 PCB에다가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안테나를 달면 프로퍼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메시지 시그널이 있는데 캐리어 오실레이터가 있고 오실레이터 안에 페이즈에다가 넣는 거예요. 메시지 시그널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해로 하시는 분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저렇게 우리는 넣으라고 말만 해주고 그런 서킷은 봤더니 이미 있어가지고 저렇게 메시지 시그널을 페이즈에다가 넣으면은 우리는 그 모듈레이션을 뭐라고 하느냐?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시그널의 형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AM에 비해서 왜 PM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는 FM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U of T가 어떤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P of T의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형태에 이러한 시그널의 형태에 있어서 페이즈는 무엇이냐면 P of T입니다. 그렇죠? 이거의 인스턴테니어스한 프리퀀시, 어떤 순시의 프리퀀시가 얼마인지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는 얼마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제가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를 FIT라고 한다면 요렇게 타임에 대해서 얼만큼 변화하는 U를 나타내는 거가 바로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써보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면 2파이 FC가 될 거고 이건 DT분의 D PT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T가 없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C 플러스 2파이분의 1 DT D P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자, FM은 무엇을 FM이라고 하느냐면 FM은 무엇을 FM이라고 하냐면 조금 전에 보았던 F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 FC 플러스 2파이분의 1 DT분의 D P of T에서 이 부분 2파이분의 1 DT D PT가 메시지 시그널하고 비례관계에 있으면
요렇게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을 저렇게 프리퀀시에 넣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전송을 한다라면, 그렇게 전송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즉 FM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 이상하죠? 형태가.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2파이 kf m of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이거를 phi of t를 써보면 phi of t는 0에서 t까지 여기다가 2파이 kf m tau d tau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앵글 모듈레이션을 두 개로 나눠보면 U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KP M of T. KP는 그냥 일종의 상수입니다. 메시지 시그널을 뭐 조금 우리가 그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 그 양만큼 나타낸 일종의 컨스턴트한 밸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 0t m of tau d tau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PM,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FM이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금방 봤다시피 PM과 FM에서 이 phi of t, 그러니까 u of t를 제가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phi of t라고 썼을 때 이게 이제 전송되는 시그널의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메시지 시그널이 여기 앰플리튜드에 있었는데 지금은 메시지 시그널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 그대로 써 있으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되고, 그렇죠? 이 phi of t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고, 만약에 m of t가 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썼지만 m of t가 0부터 존재하는 시그널이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되고, 각각 PM과 FM에 대해서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를 써보면 우리는 이렇게 각각을 이거를 2파이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뭐 저기 그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2파이를 쓰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각각의 프리퀀시를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PM 시그널 한번 볼게요. PM 시그널 금방 말한 대로 U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캐리어가 있고, 캐리어에서 얼마만큼 페이즈를 메시지 시그널하고 아주 비례하게 만든 이러한 형태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되겠고요. 이거의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를 보면 2파이분의, 그러니까 이거는 2파이분의 1 dt분의 d의 이 부분 을 미분하면 바로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가 나와서 캐리어의 메시지 시그널의 변화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그쵸? 그 다음에 페이즈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M 볼게요. FM은 2파이 FCT에다가 이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가 메시지 시그널에 비례해서 변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시그널을 전송하는 방식을 FM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면 여기서 보면 FC가 있고, 요거를 보면 요거가 잘못됐죠? FM인데 요거가 잘못됐고 FC 플러스 KF M of T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바꿨는데 여러분들 혹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 렉처 노트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도 해요? 블랙보드에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매주 열심히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렸는데
블랙보드에 처음 그 공지사항에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그 어드레스를 제가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거기 가보면 렉처 노트가 1, 2, 3, 4 있고 호목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그래요. 솔루션도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그 블랙보드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 클릭하면 폴더가 쭉 있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아주 저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강의 노트에는 이거가 다 고쳐져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가져온 거가 안 올려져 있네요. 자,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FM에서 인스턴테니어스 페이즈가 이 경우는 페이즈 모듈레이션일 때고 요거가 바로 FM의 페이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그샘플을 하나 볼게요. 자, 이러한 시그널을 이게 메시지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이 1과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펄스 형태의 메시지 시그널인데 이거를 페이즈 모듈레이션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으로 해볼게요. 그렇죠? 페이즈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첫째 PM 시그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PM 시그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메시지 시그널 이죠? 그쵸?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뭐 조금 더 앰플리튜드를 조금 키우려면 KP라는 걸 상수를 곱하는 거고 메시지 시그널 M of T인데 M of T가 저기 0에서 2초까지는 1이고 그쵸? 2초에서 4초까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가 있다가 1을 메시지 시그널 1이 있으면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페이즈가. 하지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페이즈가 반대로 변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거를 나타내는 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2초 되는 순간 얘가 이어지지 못하고 페이즈가 리버설이 돼서 바뀌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반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어떨 거냐면 1이 되니까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phi of t의 그 phi of t가 있는데 그거의 프리퀀시가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냐면 FC 플러스 KF M of T였잖아요. 그쵸? KF 더하기 M of T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FC에다가 메시지 시그널이 더해진 만큼 프리퀀시가 변하는 거죠. 그쵸? 처음에 0에서 2초 동안은 플러스 1이 더해지고 캐리어 프리퀀시 FC에다가 1이 더해지고 그쵸? 2초에서 4초까지는 캐리어 프리퀀시 FC에서 마이너스 1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초 동안은 프리퀀시가 좀 더 빨라질 테고 1만큼 FC보다 2초에서 4초까지는 프리퀀시가 조금 더 슬로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나타내는 거가 여기입니다. 0에서 2초까지는 더 빨라졌고 2초에서 4초까지는 FC에다가 마이너스 1만큼 늦어지는 거가 바로 FM이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지 시그널을 달리 해봤어요. 저렇게 변화되는 걸로. 삼각형 형태로. 즉 저거는 요거를 적분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저거를 해봤더니 0에서 2까지 가면서 어떻게 돼요? 0에서 2까지 가면서 메시지 시그널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FC 더하기 메시지 시그널이니까 FM으로 할 경우 FC 더하기 프리퀀시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점점 높아지는 거가 여기 보면 여기서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캐리어 프리퀀시가. 그렇죠? 점점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최고로 가장 빠른 프리퀀시가 있다가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프리퀀시가 FC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FC 더하기 메시지 시그널만큼 프리퀀시가 변화되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 프리퀀시로 하면 이거에 변화되는 거를 나타내요. 이거 변화되는 만큼 프리퀀시가 여기는 일정하고 얘 변화되는 만큼 프리퀀시가 일정하고 그거가 이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DSB SEAM인 경우하고 한번 DSB 서프레스트 캐리어인 경우하고 그러니까 그 저기 컨벤셔널 AM 그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원 플러스 그거가 아닌 그냥 메시지 시그널 곱하기 캐리어를 한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하고 비교해 보면 뭐 이러한 형태를 가지겠죠. 이 사이에서 오실레이션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실레이션 되는 거의 앰플리튜드가 메시지 시그널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를 페이즈 모듈레이션일 때 그려봤어요. 똑같은 요렇게 변하는 시그널을 페이즈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그려봤어요. 빨간 거는 요거가 0일 때고 파란 거가 바로 요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가 요 파란 거입니다. 색깔이 조금 안 보이는데? 그래서 페이지들이 계속 이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변하면서 이 그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척을 보고 형태가 어떻게 되겠지? 아는 거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매틀랩으로 돌려봐야지, 컴퓨터로 돌려봐야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아, 이게 PM이네? FM이네? 아는 거 쉽지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예상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M of T의 미분한 거가 그러니까 그 슬롭이 되게 빨랐을 때 프리퀀시가 빨라지는 거가 PM이고 메시지 값 자체가 클 때 프리퀀시가 빨리 변하는 거가 프리퀀시고 FM 모듈레이션이고 그런 차이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걸 봤어요. FM일 때 이 값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니까 프리퀀시가 무지 빨라지는 거죠. 이 값이 매우 낮을 때는 되게 천천히 프리퀀시 값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리시버에서는 리시버가 디모듈레이션 하는 걸 리시버라고 했는데 리시버에서는 저 메시지 시그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면 저 프리퀀시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내야지 디모듈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회로적으로. 우리 통신하는 사람 블랙박스, 박스 하나만 그려놓으면 돼요. 프리퀀시 변화율을 알아내는 그 박스 하나 딱 알아내고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그 회로를 잠깐 제가 설명하겠지만 회로를 전혀 제가 보여드리는 건 그런 회로가 존재한다 정도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회로 구성도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통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조금 전에 그림을 봤듯이 이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DSB 타입의 AM이죠. AM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PM 방식 요게 AM 방식 그쵸? PM과 AM을 합쳐서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하고 PM, FM을 합쳐서 앵글 모듈레이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을 보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그림을 보고. 뭐 같아요? 김우성. 네. 뭐 같아요? 빽빽한 정보가 변하는. 아,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변한다. 네.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PM하고 FM은 프리퀀시가 변화되는 거죠.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가 그림을 보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진폭. 진폭이 AM은
일정하지 않은데 메시지 시그널의 진폭하고 같은데 PM하고 FM은 진폭이 일정하죠. 그쵸? 자, 보세요. 막 그 우주 통신 막 그런 게 요즘 이제 살짝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범위가 확장하면서 조금씩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 통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 무인 그 비행기 UAV가 위에 있고 UAV를 또 위에서 또 UAV의 엄마가 새들라잇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더 UAV 뭐 새들라잇을 마더 UAV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 밑에 UAV들이 이제 뭐 children UAVs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하이러키컬한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고, UAV 밑에 우리 지상에 그랜드 칠드런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어떤 네트워크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최근에 나사에서 그 화성까지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멀죠?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상에서 어떠한 컨트롤 시그널을 쏘면, 그러니까 저기 그 화성에 있는 뭐 로버한테 어떻게 움직여라 그런 거가 다 통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바로 못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안테나에서 그 파워를 다 모아가지고 인공위성에다가 쏘아요. 인공위성에 가면서 신호가 약해지죠.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파워가 약해져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그 신호를 딱 받으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앰플리피케이션을 시켜줘요. 앰플리피케이션을. 즉, 앰플리피케이션을 시켜주는 서킷을 뭐라고 하냐면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래요. 증폭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파워 앰플리파이어다라고 말을 해요. 전력 증폭기. 그게 꼭 새들라잇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화기에도 있어요. 우리 전화기에도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서킷이 무엇이냐면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다 있어요. 신호를 전송할 때도 있어요. 전송할 때도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요. 제일 안테나 바로 뒤에 전송할 때나 수신할 때. 그렇죠? 그래서 수신할 때는 멀리서 온 신호가 너무나 위크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 회로가 작동할 수 있는 레인지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그렇죠?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PA의 아웃풋 파워고 이게 인풋 파워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시그널의 V인이고 여기가 Vout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인의 아웃의 리니어한, 저 슬롭이 어느 정도 1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게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항상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돼요. 회로가. 여러분들 전자회로 지금 배우고 있죠? 전자회로에 배우면 세츄레이션 그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저 세츄레이션을 더 넓게 그러니까 리니어리티한 그 지역을 이렇게 쭉 증가하는 지역을 넓힐수록 회로는 더 만들기 어려워지고 아주 가격도 비싸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저거는 회로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회로의 발전은 저걸 어떻게 하면은 코스트가 적게 들고 리니어리티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의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AM으로 했을 경우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하다가 저 세츄레이션 레지언으로까지 큰 앰플리튜드가 있다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상의 앰플리튜드 값은 다 똑같은 값으로 읽혀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전혀 증폭이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그대로 변함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세덜라이트로 보냈었을 때 아주 성능 좋은 PA를 두는데 어떤 경우 더블 사이드 밴드 AM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세츄레이션 지역까지 올라가 버리는 메시지가 있을 경우 우리는 메시지 시그널의 정보를 다 똑같은 값으로 읽게 되어서 그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PM이나 FM은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PM과 FM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질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밴드위드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밴드위드스는 이제 통신을 공부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걸 습관화해야 돼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게 좋은 통신 시스템이냐 나쁜 통신 시스템이냐라는 것을 말을 할 적에 세 가지 관점을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파워 이피션트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파워를 줬을 적에 성능이 우리가 두 종류의 다른 통신 방식이 있는데 종류의 통신 방식이 있는데 성능이 어떤 게 더 좋을까? 똑같은 파워를 줬을 때 또는 역으로 똑같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더 적은 파워를 소모할까? 라는 문제가 파워 이피션트한 문제예요. 알겠죠? 파워 이피션트한. 그래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는 파워 이피션트한 그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목표를 잡아야 돼요. 지금도 막 이렇게 우리가 논문 많이 쓰거든요. 우리 그 대학원생들하고 뭐 통신하시는 교수님들 다 그렇게 쓰는데 그 논문의 주제들이 파워 이피션트한 어떠한 스킴 그런 것들로 연구 주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스펙츄럴 이피션트한 모듈레이션, 주파수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 설계가 두 번째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렇죠? 파워 이피션트해야 되고 주파수 이피션트해야 되고 주파수 이피션트한 거를 스펙츄럴 이피션트하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파워 이피션트, 스펙츄럴 이피션트 두 가지 관점. 세 번째가 뭐냐면 코스트 이펙티브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서로 간에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해요. 항상 서로 간에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파워 이피션트하고 그 프리퀀시, 그 스펙츄럴 이피션트한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정부의 규제에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파워를 통신할 때 얼마 이상 쓰지 말라고 규제가 되어 있고 주파수도 어떤 사람이 시스템마다 예를 들어 무선랜 내가 더 많이 쓰고 싶다. 덜 쓸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주어진 파워의 리밋, 그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의 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라는 거가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코스트 & 이펙티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값싸게 똑같은 성능과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항상 트레이드 오프 지점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 그걸 선택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이렇게 하면 성능은 좋아지는데 코스트가 이만큼 한다. 그거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디시전 내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코스트가 덜 드더라도 우리는 그건 일종의 방향성이란 말이죠.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엔지니어의 레벨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파워 이피션트와 스펙츄럴 이피션트와 코스트 이펙티브 한 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FM의 밴드위드스를 알아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PM도 마찬가지고 페이즈 모듈레이션도 그렇고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은 아까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스펙추럴 이피션트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알고 싶은데 FM의 그 신호의 성격상 그거를 풀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페이즈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있지만 컴퓨터로. 자, 그래서 쉬운 예제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어떤 예제냐면 자, U of T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KF가 매우 작은 값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페이즈가 M of T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값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도록 프리퀀시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FC를 기준으로 해서 메시지 시그널이 막 큰 값을 가지면 막 빨리 그 프리퀀시가 변할 테고 메시지 시그널이 적은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얘가 슬로울리하게 변화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KF 값을 정해놨다 이거죠. KF를 매우 작은 값으로 하면은 얘가 가장 빠를 때 변화되는 거하고 가장 늦을 때 변화되는 거의 정도가 되게 스퀴즈 돼버리는 거죠. 큰 차이가 없도록 FC를 기준으로. 그쵸?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FC를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KF 값을 매우 작은 값으로 하면. 그쵸? 이렇게 할 경우를 제가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다. 네로우 밴드 FM이다 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정해가지고 FC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큰 프리퀀시 변화가 없는 경우를 네로우 밴드 FM이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phi of t 이렇게 phi of t가 저 FM의 첫 시그널이 되겠죠. 자, 이거를 보면 이게 AC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phi t 마이너스 AC 사인 2파이 FCT 사인 phi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phi of t가 매우 작은 값이라고 제가 어스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phi of t는 무엇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할까요? phi of t가 매우 작으면 1. 그렇죠. sin phi of t는 0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어프락시메이션 한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잘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phi of t라고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가 있겠다. 좀 불공정하죠. 코사인은 1이라고 해놓고 그렇죠? 자, 왜냐하면 코사인 phi of t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phi of t가 매우 작다라는 건 이 지점이라서 1이고 sin phi of t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 정도까지는 리니어한 함수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sin phi of t는 sin x는 x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 3제곱 그런 식으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더 first term만 본 거죠.
그렇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은 1 플러스 뭐 3팩 뭐 2팩토리얼 분의 x 제곱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도 퍼스트 텀만 본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나 뭐 파워 시리즈를 이용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면 U of 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U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AC phi of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형태가 뭐하고 비슷한지 뭐하고 비슷해요? 이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이제까지 배운 시그널 중에서 DSB SCAM 말고 DSB AM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AM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쓸게요. 컨벤셔널 AM 컨벤셔널 AM 같은 경우는 AC 그 AC는 그냥 캐리어에 있는 뭐 그 파워를 나타내기 위해서 AC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썼죠. 그쵸? 이거를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뭐만 다르고? 코사인이 사인만 다르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르고 그쵸? phi of t는 만약에 이 phi of t가 PM이라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면 똑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phi of t가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면 phi of t는 메시지 시그널을 적분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어쨌든 간에 캐리어에 요만큼이 더해진 것처럼 이거를 전개하면 여기 코사인이 있는 것을 코사인, 사인으로 변형된 형태인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KF를 매우 작게 하면 즉 phi of t 값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코사인 phi of t를 1로 어프락시메이션하고 사인 phi of t를 phi of t로 어프락시메이션 해서 나타낸 거가 이러한 형태인데 내가 왜 이러한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FM의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저 경우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FCI 임펄스 두 개 프리퀀시 쪽에서 하나 나올 테고 얘 사인 2파이 FCT 얘 일종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한 부분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은 FC를 기준으로 해서 2W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얼굴들이 잘 모르겠다는 얼굴들인데 자 예를 들어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이것을 모듈레이션 하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요? FC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이거가 2W가 되는 거죠. 그쵸? 메시지 시그널이 W의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M of T sin 2파이 FCT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앰플티드 리스판스를 그려봐라. 이거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의 앰플티드 리스판스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앰플리튜드 리스판스는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S2T, S1T라고 한다면 요 S1F나 S2F나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2J분의 1, 그 J분의 1이 사인에 있잖아요. J분의 1의 앰플리튜드는 1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간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데 앰플리튜드 리스판스에서 그 마이너스는 우리가 앱솔루트를 취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앰플리튜드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U of T가 조금 전에 AC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AC phi of T
그 다음에 sin 2파이 fct. 요걸 그려보라라고 한다면 요거는 fc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쵸? fc와 마이너스 fc에 요거를 그려보면 phi of t의 밴드위드스만큼 밴드위드스의 2배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그 스펙트럼 오브 phi of 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면 그대로 형태가 가져올 것이고, 그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인포메이션 m of t를 적분한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적분한 거의 모양도 변화는 있겠지만 밴드위드스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대로 로우 패스 시그널이 와서 이 내로우 밴드 FM인 경우에도 우리가 봤더니 밴드위드스가 더블 사이드 밴드 AM처럼 2배를 차지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앵글 모듈레이션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송되는 시그널이 컨스턴시하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컨스턴시하다. 그래서 파워 앰플리파이어와 관련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형태가 넌 리니어하다 라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 M of T에다가 무슨 배수를 한 거가 트랜스밋 시그널의 배수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즉 제가 알파에다가 M of T를 하면 이것도 알파하고 U of T하고 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넌 리니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트랜스미티드 웨이브가 컨스턴시 하다라는 건 뭐냐면 PM이나 FM이나 똑같이 2분의 1 AC 제곱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AM 같은 경우는 PU 제곱, 즉 이 부분이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즉 메시지 시그널의 파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서 메시지 시그널의 파워가 크면 트랜스밋 시그널의 파워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PM이나 FM 같은 경우는 메시지 시그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스턴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그샘플인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 시그널을 이러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투톤의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보는 거예요. FM과 마이너스 FM. 이렇게. 캐리어는 한참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내로우 밴드인 거죠. 그렇죠? 이거의 밴드위드스가 얼마냐? 여러분들 아마 많이 틀렸는데 한 사람만 맞은 거죠. 한 사람만 맞았는데 그 밴드위드스 그 문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그널이 차지하는 영역의 넓이를 밴드위드스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왜 그 문제를 내면서 되게 고민했었어요. 이 문제를 내면 분명히 90% 이상은 틀릴 텐데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틀릴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냈어요. 누가 만나 보자 하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할 때 그 예제를 보여줄까 하다가 뭐 시간도 쫓기고 해서 못 보여줬는데 지금 무선랜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무선랜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에 뒤에 보면 밴드위드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AP나 그런 걸 보면 또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 사가지고 설명서 쭉 보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 그 무슨 밴드위드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 40, 80 메가헐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아주 그 무선랜을 아주 정말 내 전화기 무선랜에 있어서는 정말 무선랜을 사용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다운로드라든지 뭐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만든 어떤 건 조금 더 하이 스펙으로 넣어놓은 거는 20, 40, 80, 160도 있어요.
주파수 대역 폭이 160MHz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160MHz는 어떻게 쓰냐면 80 이렇게 이어서 160을 쓰는 게 아니라 80짜리를 80이 여기 있고 저기 비어 있는 80을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80, 80을. 그거를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뭐 그런 말을 써놓고 160MHz 뭐 지원 밴드위드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밴드위드스의 정의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사람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틀렸죠? 맞았어요? 맞아요? 8,000. 그래요. 아무튼 그 밴드위드스는 그런데 지금 FM 같은 경우도 네로 밴드 시그널, 즉 페이즈 값을 매우 작은 값으로 만들면 우리는 더블 사이드 밴드와 똑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밴드위드스가 얼마가 될까? 그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답은 일단 먼저 말을 해보면 무한대의 밴드위드스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무한대의 밴드위드스를 갖는다. 즉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냐면 U of T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이걸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계속 작아지지만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무한대의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FM에 어프락시메이션 하지 않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죠? 프리퀀시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렇게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안에 98% 이상의 그 파워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다른 FM 사용자들에게 간섭의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거가 바로 FM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FM을 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성능이냐면 노이즈가 있을 때. 나중에 우리 지금 노이즈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고 오늘도 아침에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장이 확률과 랜덤 프로세서거든요. 다음 주에 그거를 하나 배우고 시험을 볼까 지금 계획 중인데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를 배워야지 노이즈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FM이 AM보다 더 좋더라 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FM과 AM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FM과 AM에 대한 모든 지금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FM도 디지털 FM으로 바꾸고 그런 상황에서 그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굳이 그걸 보면서 확률 문제를 연습 문제 삼아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5장의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하고 6장의 그 노이즈에 대한 그 AM과 FM, PM에 대한 영향이 6장인데 그 부분을 안 하고 바로 7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7장은. 근데 7장에서는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가 그렇게 또 많이 쓰이진 않아요. 약간 쓰여요, 약간.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될지 오늘 아침에 책 보면서 계속 그것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결론에 의하면 FM이 성능이 좋다. 저는 이 정도로만 말하고 6장을 마치는 걸로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 꼭 그 다음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 이렇게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혹시 답안지 못 받은 학생 나오세요?